우리가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한다, 컴퓨터를 빠르게 한다고 할 때는 파워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ODD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메인보드를 바꾸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그 성능 자체에 효과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능을 고려해서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면은 보통 CPU와 램과 디스크, 저장 장치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될까요? 역시 다 원칙이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는 불필요한데 돈 쓰지 말자입니다.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내 컴퓨터를 아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투여할 수 있는 분은 참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은 그런 여유가 없으시고 특히 비영리 단체 활동가 분들은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 게 정말 큰맘 먹고 조직의 결의를 얻어서 자, 어쩌다 한번 운 좋으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기보다는 몇 년간 문제를 참고 사시다가 새로운 걸 기증받아 쓰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이렇게 익숙치 않으신 분이 많을 텐데 사실 컴퓨터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료와 파트너로 여기는 마음, 그렇게 약간 이해가 있으면은 적절한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새 컴퓨터를 사는 것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업그레이드를 한번 이제 고려하시게 됐다고 그러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모든 부품을 최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요.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거는 안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용도에 맞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그래픽 카드를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 집에서는 특히 게임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되게 그래픽 카드의 중요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무 업무용으로는 그래픽 카드는 사실 거의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업그레이드 대상에서 일단은 제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쓰시는 분이 영상 편집을 되게 많이 하시고 이것도 많이 한다는 전제일 때예요. 가벼운 영상 편집에는 또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영상, 큰 영상, 아주 고해상도 이미지를 또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100개 이상 처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3D 환경으로 뭘 하셔야 되는 분들, 아주 고해상도의 그 홈시어터를 구성하시는 이런 분들에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일반 비영리단체 사무실에서는 그래픽 카드는 일단 업그레이드 안 하셔도 된다.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안 한다고만 해도 벌써 20만 원에서 6, 70만 원까지가 절약이 되실 거예요. 자, 비트코인을 찾으실 거 아니면은 그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약한 고리를 찾자입니다. 자,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핵심 부품을 다 업그레이드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컴퓨터를 빠르게 하는 게 목적이 경우에는 자, 뭘 하면 좋을까요? 아마 지금 떠오르시는 게 보통 CPU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의 경우는 내가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했더니 빨라졌다라는 주변에 반응이 있어서 컴퓨터 업그레이드? 그건 메모리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니야 디스크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 셋 다 정답입니다. 셋 다 속도에 영향을 주는데요. 자, 문제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가 근력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은요. 우리 몸 중에 제일 센 부분에서 영향을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장 약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 힘이 결정이 됩니다. 특정 부위가 아무리 강해도 어떤 부분이 약하면은요. 여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힘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CPU, 메모리, 디스크 중에서 가장 느린 애가 얼마나 성능을 발휘하냐가 곧 이 컴퓨터 성능을 좌우하는데요. 이 세 가지 핵심 부품은 엄청난 성능 차이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CPU는요. 너무 빠른 애예요. 너무 빨라요, 진짜. 딱 두 개 비하면 너무 빠른 애예요. 두 번째, 메모리, CPU랑 같이 늘상 주고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물론 근데 컴퓨터보다는 많이 느립니다. CPU 안에는요. 별도의 또 임시 저장 장치가 있어요. 메모리도 느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디스크는 어떨까요? 디스크는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저장할 때 혹은 처음에 켰을 때 올릴 때 그리고 가끔씩 저장하는 거라서 그렇게 빠르지가 않고요. 특히 예전에 하드디스크는 기계장치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레코드판처럼 돌아가는데 기계장치가 있어서 거기다 전자장치가 몰린 형태예요. 그래서 전자장치와 기계장치는 속도가 애초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PU의 속도를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 1000이라고 치면은 메모리는 100, 디스크는 10도 안 되는 그런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약한 고리를 찾자고 그랬죠?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업무 속도를 체감하기 위해서 뭘 가장 올려야 될까요? 원래도 빠른 CPU가 아니라 디스크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메모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메모리가 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자, 그러면 책상과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책상이 넓으면은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많이 쌓아놓고 일할 수가 있고, 일이 끝날 때까지 치우지 않고 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책상이 되게 조그매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책상을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정리를 해야 되고 다시 꽂아놓고 해야 되죠. 그렇죠? 램이 너무 작아 버리면 그만큼 디스크랑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는 빠른데 느린 디스크랑 소통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느려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메모리가 많으면은 우리가 CPU가 일할 때 쓸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디스크를 적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류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속도가 좀 늘어나는 것,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업그레이드는 메모리를 올리면 빨라져라고 하는 그거는요 일부분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맞았어요. 옛날에는 워낙 메모리가 되게 작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메모리를 올리는 게 무조건 성능에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메모리는요 일상적인 업무에는 사실은 넘칠 정도로 넉넉한 메모리가 나오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메모리는 속도라기보다는 안정성,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한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조금 더 덜 쓰기 위한 용도. 그러니까 속도를 극한으로 올릴 때 좀 메모리를 좀 특수한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메모리는 속도를 위해서 고려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저렴한 비용을 투입해서 최고의 효과를 보고 싶은 방법은 뭐냐? CPU 메모리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디스크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옛날에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하면 좋았는데 여기서 제가 SSD라는 거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나왔습니다. 뭐냐면 아까 하드디스크는 레코드판처럼 기계장치가 포함되어 장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자장치인 CPU 메모리와 태생부터 속도가 차이 나는 것 수밖에 없었는데 SSD는 뭐냐면 이 디스크를 전자장치로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의 기술로 전자장치를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전자장치예요. 기계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SSD라는 걸로 디스크를 교체하게 되면요,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빠르고 이제 안정적인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는 기계장치니까요,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갑자기 껐어. 물론 뭐 다 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갑자기 돌아가다가 헤드가 씹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충격이나 여러 가지 되게 약하죠, 그렇죠? 근데 SSD를 쓰게 되면은 속도도 속도지만 뭐 충격을 받아도 좀 괜찮고 무게도 가벼워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안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 만일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내 컴퓨터가 느리다, 아까 같이 건강 관리를 되게 잘 해서 악화되는 건 막았는데 불행하게도 이미 느려져 있다. 그럴 때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다 보면요, 이거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1순위는 뭐다? 내가 만일 확인해 보니 아직도 하드디스크를 쓰고 있는 옛날 컴퓨터더라 하면은 되게 잘 된 거예요. 왜냐? SSD를 바꾸기만 하면은 엄청 빨라지거든요. 진짜로요.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자, SSD를 바꾸는 비용은 검색상 보여드릴 텐데요. 저렴한 거는 요즘 기준으로 한 뭐 5, 6만 원 정도면 되고요. 비싼 것도 뭐 10만 원 안팎으로 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지금 전체적인 느린 컴퓨터를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는 고성능의 SSD를 달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렴한 가성비 좋은 디스크 정도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산전자상가 등의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 D 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자, 검색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위에 검색창에서 SSD를 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메뉴에서 SSD 저장 장치 찾아가셔도 됩니다. 네. 뭐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용어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걸 다 몰라도 일단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옵션들을 선택하면은 이 다양한 종류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건데 일단 넘어갈게요. 어렵죠, 그렇죠? 자, 일단 실물을 보고 싶어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인데, 자, 보면 이게
납작하고 긴 것들이 있어요. 요게 좀 더 최근에 나와 있는 모델들이에요. 요거는 그 장착하는 위치가 다른데 성능도 좋고 빠르지만 아직 조금 더 비싸고요. 이렇게 좀 약간 넓은 것들이 있어요. 예. 요런 것들이 약간 이제 슬슬 트렌드는 또 밀려가고 있긴 하지만 현재 가장 그 어떤 곳에도 쓸 수 있는 종류의 SSD 장치들인데요. 제가 특정 업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500기가나 250기가 정도의 그 비용이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우리가 웬디라고 하는 데는 거의 비슷하죠. 250기가, 500기가 정도. 자, 너무 작은 게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영상 편집 같이 그런 특수한 작업을 하지 않는 한은 보통 250기가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용량을 사실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 하드디스크를 쓰다가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는 뭐냐? 하드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SSD가 추가가 돼서 걔가 대체가 되고 하드는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드는 저장 공간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다만 좀 더 주된 저장 장치가 SSD가 되면서 걔가 주로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SSD는 그렇게 고용량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테라 이상을 사야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비영리 단체용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에서는 250기가 정도면 대체로 충분하다. 그 이상은 또 확신이 있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드에 있는 그 C 드라이브라고 말하죠. 그거를 그대로 새 SSD로 옮기는 그런 도구들이 같이 오거나 다운받을 수 있어서요. 그걸 이용하면은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몇 개 돌리기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새로운 SSD로 부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SSD를 설치하시게 되면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 생기는 게 부팅이 엄청 빨라집니다. 네. 부팅이 얼마나 빨라지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팅에 10분 걸리던 단체 컴퓨터들 많죠. 단언컨대 10분의 1, 10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부팅이 될 겁니다. 놀라실 수 있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SSD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또 이게 자연스러워지시겠지만 만일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하드디스크를 가진 컴퓨터로서 부팅이 5분, 10분 걸리던 느린 컴퓨터라고 하면은 SS 설치한 다음에 부팅을 했을 때 놀라실 수 있습니다. 안 꺼졌었나 싶을 정도로 빨리 부팅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SSD를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요. 이게 의외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인터넷을 막 하잖아요. 웹 검색을 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디스크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뭘 표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웹 서버라는 곳에 요청을 해가지고 파일과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재구성해가지고 우리 웹브라우저, 이제 뭐 크롬이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든 웨일이든 엣지든 그 안에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한다는 것은 계속 어디선가 자료를 다운받아 놓는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계속 디스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할 때도 계속 디스크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디스크의 성능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인터넷 그 이용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SSD를 바꿔 보시잖아요. 그러면 인터넷도 빨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약간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인터넷 속도는 뭐 랜 카드 같은 네트워크 장비나 뭐 통신사가 해주는 뭐 그런 거 아니었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많은 부품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느린 핵심 부품 고리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만으로도 두루두루 성능이 좋아진다. 그래서 자 만일 내가 느린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이게 한 뭐 4, 5년 그 이내 거라 SSD를 이미 쓰시는 분에게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오랫동안 참고 지내와서 6, 7년 이상 된 컴퓨터를 쓰고 있는 단체라고 그러면 오히려 희소식일 수 있는 겁니다.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 새 컴퓨터 수준으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과장이라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체감해 보시면 성능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불필요한 거에 괜히 돈 쓰지 말자 말씀드렸고 핵심 부품 중에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업그레이드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파워에 돈 아끼지 말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부품 그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전에 쓰던 장치들보다는 전기들을 많이 쓰는 그런 부품들로 좀 바꿔집니다. 즉
본체가 쓰게 되는 전력량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파워 서플라이도 좀 더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일이 생겨요. 특히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되는 상황의 경우에는 이용하는 전력량이 갑자기 확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파워 서플라이도 업그레이드를 거의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까 저기 건강 관리할 때 말씀드렸죠. 돈을 아끼겠다고 파워를 그냥 저렴한 것만 찾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 장치가 없는 그런 그 파워가 달리기 때문에 어떤 전기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 되게 취약해져서 전체적인 컴퓨터 성능이 다 약화될 수 있다. 예.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에 몇만 원 더 써서 좋은 걸 쓰는 거는 이제 이 컴퓨터 전반적인 부품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명을 늘리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파워에는 돈을 아끼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신 부품 트렌드를 너무 따라가지 않으셔도 된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세요. 비영리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보통 IT에 투자를 자주 못 하시기 때문에 트렌드에 뒤처진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계속 내가 너무 좀 잘 못 쓰고 있어 이렇게 괴로워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부품들은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요. 지금 잠깐 주류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새로운 물결에서 뒤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변동이 있어요. 즉 점점 새로운 게 나오고 앞에 게 밀어내지면은 지금은 비쌌던 것이 되게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지금은 저렴했던 것이 갑자기 다른 외부 요소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의 거를 무조건 빨리빨리 따라해야 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항상 컴퓨터의 최고 성능을 끌어내야 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보다 여유 있게 느긋하게 가성비 좋은 것만 천천히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원칙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저희 공동체 IT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내 컴퓨터에 어떤 장치들이 설치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간단한 거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보통 왼쪽을 보시면 윈도우 우리가 익숙한 모양의 버튼이 하나 있죠. 그리고 오른쪽 보통 위에 보시면은 그 포즈라고 하는 버튼이 보통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 보시면 그림 같은 화면이 나와요. 혹은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여기 보면은 설정 있죠.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함축된 아이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그 톱니바퀴 모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톱니바퀴 모양은 어디 가나 설정이죠, 그렇죠? 이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시스템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맨 아래 정보를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치 사양이 나오죠, 그렇죠? 윈도우 7이나 그전 걸 쓰시는 분은 다른 화면이 나오실 거고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요. 보시면 지금 프로세서라는 게 CPU입니다. 지금 CPU는 인텔 회사고 i5 계열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는 8GB를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하실 걸 알려드릴게요. 만일 지금 쓰시는 컴퓨터가 좀 오래된 컴퓨터인데 보니까 3.72라는 애매한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뭘 의심해 보셔야 되냐면요. 실제로 내가 메모리 더 많은데 이밖에 못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 이야기는 모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문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직 일부의 컴퓨터들은 과도기를 겪으면서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32비트니 64비트니 하는 얘기를 아직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모든 거는 64비트라는 걸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넘기셔도 돼요. 근데 운이 나쁘게도 컴퓨터를 오래 참고 쓰셨던 분 중에는 실제 컴퓨터는 내가 4GB 이상의 메모리가 달려 있어서 넉넉하게 써야 되는데 32비트라는 그런 형태의 윈도우가 깔려 있는 경우에는 4GB를 다 못 쓰고요. 아까 말한 3.72GB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한계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일 봤더니 메모리가 3.72GB다. 이거는 뭐냐? 내가 메모리가 더 많이 있는데 못 쓸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아래 내려서 윈도우 사양을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10 프로 다 64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드물게 뭐 요즘 윈도우 7 아직도 쓰신다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는 32비트가 깔려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뭐다? 메모리를 다 못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혹은 업그레이드를 해도 소용이 없다. 윈도우가 32비트면은요, 내가 8기가로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든 16기가로 업그레이드하든 간에 3.72GB밖에 운영체제가 활용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윈도우가 32비트다면은 날을 잡으셔서 윈도우 10 64비트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는데 32비트 64비트 이해를 못하겠어. 당연히 그러시겠죠. 자,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죠. 예, 부탁하시면 되고요.